하나, 둘, 셋, 안녕. 오늘은 승희가 사주를 볼 줄 알아가지고 내 만세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약간의 그냥 초급자들도 그냥 만세력만 보고 쉽게 내 사주를 내가 이래서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꿀팁을 오늘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플러스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그냥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나눠보려고 해. 나는 사주를 한 2년 정도 전에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이 언제쯤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사주를 배우게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엔 유튜브도 배우고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것도 유료 강의도 듣고 하다가 결국에는 명리의 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한 상태야. 맞아, 그래서 사실은 사주생이가 맞아. 그래서 뭔가 전업으로 사주를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던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수의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이거는 그 만세력이라는 어플 다운받아서 내 사주 넣고 이제 그거를 하면은 이거를 만세력을 볼 수가 있어. 정말 만세력의 생년월일시랑 그 남녀 체크를 잘 한 다음에 이 남녀 체크를 잘못하면 그 운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꼭 남녀 체크를 똑바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타고난 8가지 글자랑 그 밑에 쭉 내려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신살들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그 대운이랑 세운이랑 월운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맨 위에 8가지 글자를 먼저 볼 거야. 들어볼까? 편하게. 아까도 변했는데.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면 일단 사주면은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야. 여기 보면은 시주, 일주, 월주, 연주가 있잖아.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을 사주라고 하고 팔자는 8가지의 글자 해서 팔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 5가지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주는 조상님, 그리고 월주는 부모, 그 다음에 일주는 나, 그리고 시주는 나의 자식, 이렇게 의미하는 각각의 기둥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연주는 초년, 20살까지, 그리고 월주는 20부터 40살까지, 그리고 일주는 40살부터 60살, 그리고 시주는 60살 이후의 노년을 의미하거든.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게 사주팔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일주가 나라고 했잖아. 여기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이 일주에 이 위에 있는 애를 일간 그리고 나라고 해. 그게 바로 나야. 나는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났나. 보면 이제 뚜는 임수는 양의 수거든. 양의 수는 뭐냐면 우리가 음양을 말하잖아, 동양에서. 양은 이제 뭔가 남성으로 대표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좀 밖으로 분출하는 에너지, 조금 외향적인 그런 에너지를 뜻해. 근데 이 수는 임수니까 물도 뭐겠어,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겠지. 개수가 음의 수고 임수는 양의 수인 거야. 그래서 수는 막 이렇게 좀 있는 뭐 우물 같은 얘가 아니라 완전 태평양 바다인 거야. 나 바다 같은 아이잖아. 바다 같은 사람인 거야. 나는 태어난 게 바다로 태어난 거지. 그리고 여기 위를 천간이라 하고 위에 4글자를 천간이라 하고. 천간? 천간. 천간? 응. 하늘천? 하늘천,
그다음에 간이라고 하고 밑에 네 글자는 지지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일주에 있는 지지니까 모르겠어. 일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일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 나? 나의 배우자지. 어? 여기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야. 뭐가 배우자야? 일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지에 있어? 왜 지에 있냐고? 원래 그런 거야. 나랑 가장 붙어 있잖아. 이렇게 가까이에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토의 속성을 가지고 있네. 그걸 어떻게 알아? 보면 여기에 검은색은 물이었잖아. 토는 물이라 했잖아. 그 노란색은 토야. 모카 토금수증. 그 중에 빨간색은 또 뭐겠어? 불이지. 그럼 이 하얀색은 뭘까? 쇠 아니. 맞아. 금이 맞아. 금이고 그럼 우리가 뭐 했지? 목은 뭘까, 그럼? 목 나무. 나무는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 초록색이겠지.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다 했네, 그러면. 여러 가지 글자가 써 있어. 예를 들어서 방금 일지 자리를 봤는데 일지가 편관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편관이 뭐야? 궁금하잖아. 편관, 이제 뭐 편인, 뭐 정제 이렇게 다 써 있잖아.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 일단은 일간부터 설명을 할게. 일간은 나라고 했잖아. 일간 자체는 비견이야, 비견. 비견이 뭘까? 나와 어깨를 견준다는 뜻이야. 견줄 비에 어깨 견자를 써서 비견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 자신, 이게 일간 자리에 있는 거는 무조건 비견이고, 이건 자리에 있는 거 나 어깨가 나란히 한다. 나 자신이니까 당연히 비견이지. 근데, 만약에 뚜 사주에서 검은색이 또 있었어. 그러면 비견 혹은 겁재라고 불러.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럼 비견은 누구겠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성 친구들,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겁재는 약간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인 거야. 그래서 뭔가 나의 경쟁자? 뭔가 언니가 만약에 겁재가 사주에 있어. 그러면은 뭔가 나를 봐도 그냥 얘가 그냥 친구야 이게 아니라 살짝은 경쟁심이 조금 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없잖아. 없지. 없으면 나는 별로 막 경쟁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비견은 나는 그럼 나와의 맨날 나와. 근데 그래서 나는 비견이 많은데 예를 들어 비견이 나같이 많은 사람들은 나랑 스스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스스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외향으로 밖으로 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으로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봐도 내 친구 나랑 같이 갈 사람 나랑 동등한 존재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비견이 많고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좀 깊고 이런 사람들이 비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막 자기를 뭐 되게 아끼고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 비견이 많은 사람들 자기를 되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옆에 편인이라는 글자가 있어. 두 개 다 편인이잖아? 그치? 이런 거를 병존이라고 해. 두 개가 이렇게 병존한다. 병존. 그러면 붙어있으니까 어떻겠어? 병존 붙어있으니까? 더 힘이 세겠지. 얘 둘이 똑같은 애들이 붙어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지금 병존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내 사주에서는 편인이 병존을 했잖아. 그럼 편인이 도대체 뭐냐? 편인이 근데 뭘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편인인 건 아닌 거지. 그냥 내 사주에 그럼 나는 편인이 없는 사람이야. 난 편인이 없어. 이거는 인성이라고 해서 인성은 윗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뭔가 상상을 뜻하기도 하고 특히 편인은 예술적인 상상력을 뜻하기도 해. 그래서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깊고
바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가능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든지 고뇌 이런 게 많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윗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윗사람 복으로 보기도 하고, 원래 인성이라는 것 자체를 인복으로도 보거든. 근데 그게 특히 윗사람 복이기는 해. 그래서 지금 윗사람 복이 있다. 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줄에 보면 정관, 편관, 편관 이렇게 흙이 3개나 있잖아. 게다가 여기 있는 진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는 거를 월지라고 하거든? 월지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야. 왜? 왜냐면 얘는 힘이 세. 남들보다. 왜? 얘네들보다 2배 정도 힘이 센 아이야. 왜? 원래 그래. 물음표 살인마네요. 왜, 원래 여기 그런 자리야. 갑자기 코피 땡기네. 왜인지 내가 알아올게.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뭔가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지. 의미가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밑에 줄의 편관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일단 관성이라는 게 정관 아니면 편관이야. 명예를 의미하거나 원래 전통적인 해석은 명예를 의미하거나 정관, 편관이. 정편관 자체가 명예. 옛날에는 남자 이런 거를 의미를 했어.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뭔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거나 뭔가 조직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 과정에서 스스로를 약간 어쨌든 틀에 맞추겠지? 나를 좀 깎아내면서 결국 남자한테 맞춰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거야. 옛날에는 이제 그게 남자한테 맞춰주는 게 이제 관성이 됐던 거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직에 나를 맞추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 봤을 그래서 때는. 그런지 나 사주 보면 항상 옛날에는 배우자 관련된 거를 보면 너는 남자한테 약간 잡혀 사는 사주다 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옛날에는 편관이기 때문이야. 그런가 봐. 남편 자리에? 그치. 남편 자리이기도 하고. 봐봐, 정관은 정이잖아. 왠지 바를 것 같아. 바른 생활 같잖아. 이거는 바른 생활 느낌의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글자야, 원래. 바른 생활의 남자 혹은 이제 공무원 같은 직장, 그런 성향, 직업을 택할. 근데 편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과 반대되는 거야. 기업이라도 사기업을 하고,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의 카리스마가 엄청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테토남. 애견남과 테토남이에요. 정관은 애견남이고 편관은 테토남이라서 언니는 테토남을 굉장히 선호하죠, 지금. 그런 얘는 힘이 심지어 세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관이 남편 자리에도 있고 힘센 자리에도 있으니까 맞아. 나는 진짜 그냥 맞아. 완전 왕테토남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그 직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주는 직업이 안 좋을 수가 없어. 왜냐면 본인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커리어에 막 정점을 찍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맞아. 이런 사람은 직업이 안 좋을, 맞아. 이게 원래 야망녀야. 야망녀라서. 나 테토녀야. 많이 많은 사람은 성격이 막 카리스마 넘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일을 할 때도 막 어느새 내가 막 다 주도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성격인 거고. 그래서 나 사주 보면 그 직업운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군인. 막 군인 막 이런 그런 군 제복 입고 하는 그게 가장 막 이런 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 왜냐면 그게 가장 사회에 나를 껴맞추는 일인 거잖아. 그 제복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그러니까 자유 같은 걸 다 억압하는 거인 거잖아, 결국. 그 조직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내가 싫어하는 걸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나 맨날 충성이구나, 회사에.
완전 진짜 충성이야. 혼자 세상에 회사에 나가는 것처럼 맞아. 앉아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본인은 완전 충성. 게다가 이 관인 상생이라고 해. 그래서 관과 관성과 인성이 서로를 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언니의 사주는 관인 상생 사주야. 관인상생이 그러면은 관인 상생을 엄청 좋게 봐. 사주를 볼 땐. 나는 예쁨을 받고 싶어요. 인정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나 그런 진짜 마음?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 뭐지 회사에서 심리 검사 같은 건 아니고 뭔가 나의 뭐 강점 검사 아니면은 그런 약간 MBTI 말고 아무튼 그런 PCI 검사 이런 거.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거 검사만 하면 검사를 했더니 나 인정 욕구가 겁나 높아놨다고 했잖아. 맞아. 관이 인정 욕구야. 관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 사실. 그런 사주를 무관사주라고 하는데, 무관사주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지 말던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던, 무슨 상관이지?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생각 자체도 원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유로운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도 그냥 지금 내가 먹을 거 있고 뭐 원룸에 방 하나 있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멋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걸 너무 보여주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감정에다 맞아. 좀 내 성격이 이렇게 사주에 다 드러났지?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이제 설명 안 했던 게 정제잖아. 정제가 지금 2개가 있네. 정제는 좋은 거예요. 정제는 재물인데 안정적인 재물이야. 재성은 편제랑 정제가 있는데 정제는 좀 안정적인 재물이고 근데 어쨌든 정제가 있다는 건 언니는 재테크도 관심이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고 막 생각보다 돈을 막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 수 있어. 돈을 그래도 뭔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없진 않다. 그리고 또 있는 거는 이거는 결과를 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냥 하면 안 돼. 이걸로써 나는 아웃풋을 내고 싶어. 그냥 하고 싶진 않아. 이걸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뭐라도 이렇게 생각해. 그런 게 이제 재성이다. 사실 여기 모든 글자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 이 한 글자가 의미하는 게 조금 많기는 해. 그렇지만 몇 개만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위에 병존한 경금 있잖아. 경금이라는 거는 바위야. 큰 바위. 큰 바위이고 이제 금인 거잖아. 금이 있다는 거는 언니가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생각보다 이제 맺고 끊는 걸 잘할 수도 있고 이래서의 이래서의 완성도도 높아. 금이 있는 사람은. 근데 사실 금이 있는 사람들은 외모도 깔끔하고 그냥 뭐랄까 그런 느낌인 거야.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느낌인 거고 다만 이거 말고 경금인데 그거 말고 신금이라는 게 또 있어. 경금은 바위인데 신금은 다이아몬드야. 얼마나 더 섬세하고 얼마나 더 첨예하고 얼마나 더 그렇겠어. 그래서 나는 뭐 하긴 해도 약간 좀 대충대충이구나. 대충까지 아니지만 없는 사람보단 낫지. 금이 없는 사람은 더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똑바르게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조금 이렇게 파악도 잘하고 좀 깔끔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이아몬드는 더 뾰족한 사람이었어. 그치. 나는 경금과 신금이 둘 다 있어. 여기가 경금이고 여기가 신금이야. 이렇게 아주 2개가 나도 여기 금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토가 이렇게 많잖아. 근데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근데 언니는 관으로 있긴 한데 토가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고 보기도 하고 부동산에 조금 연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 자체 의미하는 게 조금 땅 이런 거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중재를 잘한다고. 어, 중재왕이고, 그리고 조금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해. 토 자체가 원래 가장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언니 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근데 이게 관으로 있어서, 관으로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언니를 어렵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에너지. 본인을 이겨먹는 거야. 이게 토라는 게. 이기려고 하는 거야. 언니는 물인 사람인데, 흙이 오면 얼마나 물이 흐려지겠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나 이 세 가지 관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아니면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인간인 거네. 그렇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나 또 궁금했던 궁금했던 거. 아니 전에도 물어봤던 건데 이제 대충 이런 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사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겠어.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나한테 무슨 살이 있는지 전에도 한번 물어봤잖아. 그게 너무 궁금해. 신장이 궁금하구나. 이거 보면은 살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다는 건지 뭔지 내가 사주 보러 가면 나한테 뭐 그런 살이 많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 살을 갖고 있는 거 맞지. 갖고 있는 거 맞고. 그치, 여기에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줄에 있는 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언니는 월주에 여기 밑에 내려와 보면 복성 귀인이랑 뭐 괴강살이 있잖아. 그러면은 언니는 이제 월주에 괴강살이 있다. 월주에 복성 귀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월주라는 거는 아까 20세부터 40세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했고 뭐 부모 자리라고 의미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그 나이대야. 집중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 줄에 있는 애들을 사회생활로서의 나의 자아라고 보기도 해. 월주에 있는 아이들을? 월주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면 언니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복성 귀인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것도 있을 테고 뭔가 예를 들면 귀인이 날 도와주기도 할 거고 괴강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괴강살은 되게 폭발력 있는 에너지라든지 막 밀어붙이는 힘 이런 걸 의미하는데 뭐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이 나한테 나올 수도 있는 거. 해 보면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그러면 맨 앞으로 가보면 7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7부터 16세까지가 정관, 상관, 그 기묘 대운이라는 말이야. 그 10년 단위로 흐르거든. 그래서 보면 위에랑 같이 보는 거지. 이제 내가 사주를 이렇게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운으로서 기묘가 왔다. 그러면 정관과 상관이 이제 추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퍼센티지가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위에 있는 팔자가 거의 7, 80%를 좌우하기는 해. 이미 거기서 70%를 좌우하고 밑에 내려와서 대운이 있을 거 아니야. 대운이 또 한 20%?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세운과 월운은 10% 내외의 그 비중을 차지하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대운까지는 조금 의미가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언니가 와 있는 대운이 36살이기 때문에 여기네 정축 대운에 와 있구나. 27세부터 36세까지니까 정축 대운에 와 있으면 지금 여기에 이 8글자에다가 지금 정축이 추가된 거야. 그럼 정제와 정관이 추가된 거지. 그럼 힘든 거 아니야? 맞아. 관. 여기라고 했으니까 관이 명예 욕이 기간이네. 맞아. 명예 욕이 이미 이렇게 많은데 또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글자들도
이미 나는 재물을 축적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여기도 또 있으니까 아, 재물을 더 열심히 아. 격렬하게 축적하고 싶다. 아. 이런 거고 이제 내년엔 대운이 바뀌어서 병자 대운으로 바뀌는 거잖아. 병자 대운으로 바뀌면 편재와 겁재가 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겁재는 처음 오는 색깔이잖아. 그럼 이제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언니는 그 나랑 똑같은 그 속성의 글자가 없잖아. 원래는 있는 게 본인한테는 더 편한 거야. 세상을 나랑 살기에. 똑같은 속성의 글자가 뭔데? 검은 색깔 물의 글자가 하나도 사주에 없는데 여기에 대운으로 와주면 이제 물을 내가 다시 흘러가나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좀 더 나 그대로 잘 살 수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잘 알 수 있고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운이 오는 거야. 내년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맞아, 나 37살부터 사주 보면 항상 좋다고 했어. 그래서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37살부터 하세요. 항상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긴 다 관이잖아. 이거는 조직 생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분이 나한테 너는 37살 되면 회사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나한테 극단적으로 말한 거 같아. 이렇게 관이 많은 사람한테 관이 아예 없는 사람도 쎄고 쎄는데 그렇게 많은데 관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조직 생활을 필요 없다 생각한다는 건 조금 비약이지 않나. 무관 사주도 많아. 근데 관이 3개나 있는 나는 관이 1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37살부터는 운이 좋아진다 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떠하냐. 올해는 상관과 편재네. 근데 진짜 망신살이 있는 애네? 나한테 올해 망신살이 있어서 유명해질 거라고 했어. 그때 말했던 횡재수는 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물론 기억이 안 횡재수가 나. 횡재수가 있다고. 그래? 그냥 있다고 해서 나도 그거의 근거를 몰라. 근거가 뭐? 무엇을 근거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전화 좀 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 편재 보고 말한 건가? 원래 편재라는 게 로또 당첨 같은, 그러니까 재물을 보는 관점인데 나는 그 제가 편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이 이제 돈을 나는 한꺼번에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야.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의 그 이득을 얻고 싶다. 돈을 최대한 많이 벌고 싶다. 근데 정제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나 먹고 살 만큼만 꾸준히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편재인 사람은 아니야. 난 많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편재가 있는 사람. 난 정제 인간이라서. 근데 진짜 나는 그거는 공무원 했으면 딱 좋았네. 그냥 약간 명예 아니야? 그건 또 편재 때문에 횡재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나는 편재가 있는데 나는 그럼 늘 횡재 그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그런 의미? 근데 뭐 만약에 이런 거야. 운이라는 것이 만약에 언니가 엄청 오랫동안 준비했던 뭔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정말 뭐 론칭하기 직전이야. 어떤 사업이. 근데 그럴 때 뭐 이 시기에 하면 뭐 잘 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주를 보는 거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긴 했는데 좀 그거를 세게 얘기하면서 횡재수라고. 근데 이게 되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횡재수가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내가 진짜 뭘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동안 해오던 게 약간 이게 되네? 이수진이 이거 했으니까 뭔가 우리도 다른 걸 바꿔보자 라고 좀 회사 전사에서 약간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회사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본인 뭐 유튜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커질 수도 있으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줬어. 왜냐면은 재성은 기본적으로 결실이기 때문이야. 결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실.
돈이 가장 큰 거긴 하지만 돈일 수도 있고 뭐 주로 돈이기는 해. 돈적으로 풀어가지는 거긴 해. 상관이라는 거는 표현력이거든. 그래서 유튜브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게 표현력이 많아지고 약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고 그럼으로 인해서 망신을 좀 당하면서 돈으로 결과로서 이어진다. 원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한 해지. 그리고 보통 이게 위에 줄은 상반기고 밑에 줄은 하반기야.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사화의 기운이 2월달부터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펼쳐진 상황에서 돈이 좀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 재밌겠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운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그냥 망신만 준비를 꾸준히 많이 해왔다면 그거에 대한 결실을 기대해볼 수도 있는 거지. 모든 운이 그런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타고난 거가 있어도 가만히 그냥 매일매일을 살면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이 흘러가는 거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럼 이쪽 방향으로 내가 좀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운이 왔다고 쳐 그러면 그 안 좋은 운에만 너무 몰두돼서 아 나는 지금 이 시기에는 뭘 해도 안 된대 안 될 거야 이렇게만 계속 생각을 하면 또 이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될 수도 있고 아 지금은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냥 집에 혼자 공부하면서 배울 거 배우면서 조금 정신 수양도 하고 조금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뒤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진짜 많이 성장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나의 생각은 사주를 되게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보러 가는 게 힘들 때 보러 가잖아 막 구세주를 찾는 것처럼 근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맹신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막 누가 말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 같은 거? 그냥 뭐 MBTI 같은 맞아. MBTI 같은 어떤 하나의 존재?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나는 맞는 바람직한 것 같아. 그리고 막 너는 뭐 불이 많아서 그렇게 뭐 성질이 막 화도 잘 내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되게 불이 많아서 뭐 되게 활기차구나 에너지가 참 많네 재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 부정적인 거에만 몰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든 그런 거 같아. 또 그냥 MBTI처럼 그냥 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보고 그냥 맞아. 참고하는 정도인 거지. 좀 맞아. 뭔가 고민이 많이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약간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챗GPT한테. 재밌다. 승아 너 승희의 사주 교실 너무 재밌다. 그래? 다행이다. 재밌었으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아. 만약에 타고난 이런 성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주 볼 때마다 느끼는. 성격? 그리고 사주의 긍정적인 점은 내가 엄청나게 힘들 때 사주를 보면 진짜 신기하게 지금 힘든 시기라서 그래요. 뭐 이래. 맞아. 내가 그게 사주를 배우게 된 이유라고 했잖아. 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해서 사주를 봤는데 그때가 딱 누가 봐도 힘들 수밖에 없는 2년이었어. 그냥 사주는 재미로, 힘든 시기에 사주를 보면 진짜 맨날 힘들어서 그렇다. 지금 시기가 원래 힘든 거야. 근데 이 해가 지나면 너는 괜찮아져. 라고 항상 그런 말을 해서 힘들 때, 너 힘들어서 그래.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것만 좀만 더 버티면 되는구나 해서 좋은 것 같고. 또 좋을 때는 사주를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해. 맞아. 원래 내 인생사 다 세웅지만. 맞아. 재밌게 살자. 사주는 어쨌든. 사주는 재미로만. 재미로 보고.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해.